안녕하십니까. 통일과 나눔 김한열 매니저입니다. 이번 영상은 예산 편성 원칙 및 회계 처리 기준 파트입니다. 먼저 보조금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자부담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통일나눔 펀드 지원 사업은 보조금 지원 사업의 투명성과 회계 처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단체들로 하여금 별도의 온라인 회계 처리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이 시스템은 우리은행 보조금 관리 시스템으로 저희뿐 아니라 보조금 지원 사업을 하는 다른 많은 기관들도 쓰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에 따라 보조금을 관리하실 때도 이 우리은행 보조금 관리 시스템에 연동된 보조금 전용 통장과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 지원 사업에서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즉, 보조금이 보조금 전용 통장에 입금되기 전에 개인카드나 다른 법인카드로 긁은 내역을 나중에 보조금 통장에서 인출하시거나 계좌이체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소급 적용은 불가하고 관련 내역은 보조금 집행 내역으로 인정되지 않사오니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을 사용하실 때는 체크카드를 긁어서 쓰시거나 계좌이체로 결제하실 수만 있습니다. 따로 현금을 인출하여 보조금을 사용하실 수는 없습니다.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반드시 구체적인 사용 목적과 산출 근거, 즉 단가 곱하기 수량 곱하기 횟수 등이 잘 드러나도록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오니 시행공고를 꼼꼼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으로 편성 및 집행이 불가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술 등 주류비, 레저 유흥비, 여기에는 볼링장, 당구장도 포함됩니다. 단체 시설비나 시설 부대비, 사무실 임대료, 공과금, 통신료, 보험료 등 단체의 일상적 운영 경비, 문화상품권, 도서상품권, 기프트콘 등 현금성 지출 경비, 계좌이체 수수료를 제외한 모든 수수료 비용, 그리고 본사업과 관련 없는 모든 물품,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부거래, 자전거래와 관련된 내역입니다. 내부거래 또는 자전거래란 보조금을 단체 내부자, 즉 단체 소속 임직원 혹은 퇴사한 지 1년이 안 된 전직 임직원 또는 단체 관계자의 가족 및 친척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여러분이 보조금 예산을 짜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인 보조금 예산 편성 기준표를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편성하는 모든 비용은 반드시 보조금 예산 편성 기준표에 있는 세목 중 하나에 들어가야 합니다. 따라서 각 비용을 어떤 세목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각 세목의 한도와 지출 증빙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건비부터 보시겠습니다. 시행공고를 읽어보시면 인건비가 외부 인건비와 내부 인건비로 나눠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강사비, 원고비, 통역비, 용역비 등 외부 인건비는 단체 외부자에게만, 그리고 보수, 단순 인건비 등의 내부 인건비는 단체 내부자, 즉 단체 및 컨소시엄 단체 소속 인력에게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기고 외부 인건비를 단체 내부자에게 지급하시면 내부 거래에 해당되오니 꼭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건비 관련해서는 관련 세금을 모두 납세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행공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 기준표에서는 모두 다 설명드리지는 않고 몇 가지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시행공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비의 경우에는 1인 사용 한도가 20만원입니다. 즉, 한 명에게 20만원까지만 드릴 수 있고요. 또 한 명에게는 한 번밖에 자문비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 이상은 재단과 협의 하에만 가능합니다. 용역비의 경우에는 연구사업에 많이 쓰는 연구용역비하고 일반 용역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연구용역비 및 기타 용역비의 경우에는 나중에 단체가 선정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과 별도로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내부 인건비는 보수와 단순 인건비가 있습니다. 보수의 경우에는 소속단체의 급여 기준에 따른 실지급액을
본 사업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셔야 합니다. 즉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월급을 200만 원을 보수를 200만 원을 단체로부터 받고 계신다면 이 보수를 저희 보조금으로 만약에 책정하실 때는 이분이 저희 지원 사업에 참여하시는 그 참여율에 따라 이 보수를 책정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분이 작업 시간의 50%를 저희 지원 사업에 투자하신다면 편성하신다면 그 경우에는 200만 원 중에 200만 원의 50%, 즉 100만 원까지만 저희 보조금으로 책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 보수 산출 경우에는 재단과 협의에 의해서만 최종적으로 예산 편성이 가능하오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사업 진행비가 있습니다. 사업 진행비의 경우 국내 출장 교통비는 하루에 한 단체당 2만 원 내에서 실비 정산만 가능합니다. 즉 어떤 출장을 가셔서 택시비를 결제하실 경우 2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고요. 일상적인 출퇴근 팀원이나 아니면 버스비, 지하철 비용 이런 일상적인 비용, 교통 비용의 경우에는 국내 출장 교통비로 편성하실 수 없습니다. 식비의 경우에는 1인당 한도가 1만 원입니다. 그리고 식비의 경우에는 항상 식사 자리에 외부인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식사 자리만 식비로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내부 인원으로만 구성된 그런 식사 자리는 식비 대신 특근 매식비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 구입비의 경우에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을 구입하는 데 쓰는 비용입니다. 기념품, 행사 시상품, 그리고 박물관 유적지 등 입장권을 결제하실 때 물품 구입비로 편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 물품 구입비는 홍보물 홍보용품을 결제하는 홍보비와 사무용품을 결제하는 사무용품비와는 다른 세목이오니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비의 경우에는 현수막, 배너, 판넬 등 홍보물에 관련된 비용과 관련된 세목입니다. 또한 홍보용품을 구매하실 때도 홍보비로 편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포스터, 책자, 리플릿, 팜플렛 같은 경우에는 홍보비 대신에 인쇄비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활동비가 있습니다. 활동비는 특근 매식비, 간담회비, 사무용품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활동비 총액은 전체 보조금의 5% 범위 내에서만 편성이 가능하오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보조금 총액에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면 보조금 예산을 총액을 1천만 원으로 짰을 경우에는 여러분이 1천만 원을 받으신 다음에 추가로 예비비 50만 원을 더 받아서 총 1,050만 원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원하시는 보조금 총액 1천만 원 안에 예비비 50만 원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천만 원 중에 50만 원은 예비비고 나머지 950만 원은 나머지 비용인 인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 점을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정산 결과 주요 지적 사례에 관해서는 시행공고를 꼼꼼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부담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부담금 관련해서는 금액이 많든 적든 심사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릴 이행보증보험료와 회계감사비용만 자부담 예산으로 편성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자부담은 우리은행 보조금 관리 시스템이나 보조금 전용 통장으로 관리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자부담 예산은 이행보증보험료와 회계감사비용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행보증보험료의 경우에는 시행공고에 나와 있는 표를 통해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입 기간은 계약서에 있는 그 계약 기간을 의미합니다. 즉 계약일이 2019년 5월 1일부터 2020년 2월 29일이면은 해당하는 일수가 가입 기간이 됩니다. 이때 예상되는 보험료는 가입 금액, 즉 보조금 총액의 0.01751을 곱하고 여기에 가입일수를 365로 나눈 것을 곱해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이행보증보험료의 50%는 단체에서 자부담으로 부담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50%는 저희 재단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께서 보조금 예산을 짜실 때 이 이행보증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부담 쪽으로 미리 편성해 주셔야 합니다. 회계감사 비용의 경우에는 회계감사 비용 전액을 단체에서 자부담으로 부담해 주셔야 합니다. 회계감사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은 시행공고에 나와 있는 감사 비용 편성 기준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보조금 신청 금액, 즉 보조금 총액을 1천만 원 이하로 잡으셨을 경우에는 회계감사 비용은 22만 원 정도가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2억 5천만 원에서 3억 원 이하로 만약에 보조금을 신청하실 경우에는 회계감사 비용은 165만 원 정도가 나올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예산 편성 원칙 및 회계 처리 기준 파트를 마치겠습니다.